어, 먼저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하게 돼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의 구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푸푸롱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그라폴리오에서 저의 작품 활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자마자 구독자로부터 이제 지금 간절한 신호가 오고 있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답장을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잠깐 정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무사히 구독자와의 얘기를 끝냈고요.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 어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나태해지기도 해봤고 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몸을 또 엄청 키우기도 했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부질없는 시간들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도 필요했구나 라는 게 들더라고요. 발전이 더디진 않더라도 그 일정한 사회에서 흘러가는 그 유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물고기들이 있고 강이 있다 치면은 강이 이제 유속이 일정하게 있잖아요. 그 유속에 따라서 다 같이 흘러간단 말이죠. 거기 그런 것처럼 사회에도 그 사회의 흐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다 같이 이제 움직여가는 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느낌이 있는데 어, 지위나 위치를 막론하고 내가 성장이 더디든 더디지 않든 그 톱니바퀴 안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괜찮아요.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유속에서 벗어나 있을 때 아예 좀 도태된 상태? 도태는 아니죠. 도태는 아니고 그냥 톱니바퀴 안에 없을 때 그때 기분을 제가 느꼈어요. 요 며칠간 그걸 느끼고 나서 이제 방송을 키게 됐고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것 같아요. 뭐가 신기하냐면 진짜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이 어떤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그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곳에 뭐가 있었는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때의 감정이 더 선명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더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도 막 돌리고 그게 되게 막 냉철하게 딱 돌아가는 거 보면 아 그때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괜찮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막 생기죠.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네, 코로나 걸려서 이제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이 아직까지 근질근질 하거든요. 더 쉬면 더 쉬는 건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 코로나 걸리기 전에 저는 휴가를 다녀왔어요. 이제 3박 4일이었는데 아마 이제 제가 광복절을 끼고서 갔으니까 저번 주 뭐였지? 화요일에 일을 마치고 나서 출발했으니까 저번 주 화요일부터 그 저녁부터 해서 수, 목, 금, 토, 일, 월을 쉴 수 있는 그런 휴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또 가족끼리 남해 여행도 갈 수 있어서 참 행복한 휴가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휴가가 참 망했어요. 망해서 진짜 막 펜션도 별로였고 바닷가도 별로였고 심지어 마지막엔 날씨도 별로였어요. 음식점도 줄줄이 문을 닫고 참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이 문을 열었으면은 재고가 소진됐다고. 말 그대로 진짜 악재에 악재가 딱 다 겹쳐버린 거죠.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뭐가 겹쳤냐면 코로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작년 여름 휴가 때는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그때도 그때는 이제 상황이 반대였죠. 펜션도 못 잡고 바닷가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만 있다가 그나마 마지막 날에 백신을 접종하게 돼서, 그때 이제 백신 접종하기 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백신을 접종해서 가족들이 그나마 그걸로라도 좀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펜션도 잡고 바닷가도 가고 연차랑 다 내가지고 완전 각을 잡고 갔는데 그게 망해버리고 반대로 코로나를 걸려버린 거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작년과 또 어떤 의미로 좀 반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참 이래야지 않나 복이 없어요, 그 여름 휴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이제 저랑 동생이 둘만 걸렸거든요. 부모님은 4차까지 백신을 접종해서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걸렸는데, 둘이 같이 살아요. 둘이 같이 사는데 이제 동생은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휴가를 망쳐서 좀 우중충하긴 했는데 일주일이나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휴가가 짧으면은 진짜 아쉽잖아요. 아쉽고 또 아쉬운 대로 추억이 되고, 그래서 좀 미련을 갖게 되는데, 이게 휴가가 느닷없이 코로나 덕분에 일주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랄까 엄청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휴가가 짧으면은 아쉬운 추억에서 끝나겠지만, 이제 휴가가 기니까 이게 휴가가 아니라 약간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휴가가 짧으면 추억인데 휴가가 길면 그 또한 이제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가 느닷없이 길어져서 생긴 일상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쁘죠. 처음엔 기쁜데 이게 이도저도 아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일상이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얻게 된 거기 때문에, 돈이라면은 이제 내가 갖고라도 있으면 뭘 사용해야 할 텐데 그냥 느닷없는 시간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뭔가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을 실천하고 막 공부를 뭐 한다든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든가, 뭐 유튜브 뭐 정주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기획은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별거 없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 시간을 내면은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상 해보니까 하루 반나절밖에 안 돼. 노는 데에 쓰이는 거는. 그것도 아주 시간이 알차게 지나가는데도 더뎌요. 정말 일할 때에는 잠깐 쉬는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한데 너무 빨리 가버리잖아요. 뭐 한 것도 없고, 아, 내가 시간만 내면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싶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해보니까 시간이 안 가요. 안 가고 너무 더디고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하고 쉬니까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참 진짜 부질없다. 아, 삶이 부질없다, 이 시간이 부질없다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일상들 있잖아요. 내가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취하고 싶었던 행동들, 뭐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배치를 새롭게 해서 뭐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던 욕구, 이제 그걸 평일에 하면은 좀 시간도 아깝고 또 체력을 또 뺄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밥도 맛있는 걸 좀 해먹고 좀 시켜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도 읽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잔잔한 노래를 틀면서 그런 여유로운 오후도 보내보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해봐도 뭔가 갑갑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느닷없는 일상에 얻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내가 일상 속에서 목표했었던 내 여가 생활이 정말 하루아침이면 다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었구나를 느꼈어요.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만약에 좀 대단한 목표였다면, 그 일상을 집중해서 정말 뿌듯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목표였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여가 생활 때에는 뭐 준비해놨던 이게 좀 뚜렷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면 안 되고 막 영어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영어 공부도 뭐 하루에 50페이지를 내가 공부해 보는 거, 뭐 책 한 권을 하루에 독서를 다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필사본을 만드는 그런 그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목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향후 미래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면은 뭔가 집중해가지고 결과물도 있고 되게 유의미한 하루가 됐을 것 같거든요. 여가 플러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느끼고 나니까.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휴가 시작하고서 첫날에 했어요. 그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근데 첫날에 이 생각을 했는데 단 하루도 이걸 실천을 못 했다는 거예요. 책도 피고 몇 분 못 읽었어요. 한 30분 읽었나? 커피도 잘 못 마시고 거의 그냥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죠. 점심에 일어났으니까. 잠은 또 엄청 늘면은 그냥 늘어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귀찮아요. 결국엔 침대 밖에서 잘 안 나가요. 정주행도 힘들어요. 그것도 이제 정주행 그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더라고요. 눈도 뻑뻑해지고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막 그 모니터 화면 오랫동안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적으로 좀 나가는 편이었는데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라도 좀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몸이 쑤신다 해야 되나? 좀 답답해. 좀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했어도 웃긴 게 사람이 원래 계획했던 일이 아닌 거를 바로 시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타입은. 그러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지금 세운 계획을 남은 시간을 가득 채우자 라고 막 유동적으로 그렇게 확확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런 인재도 아닌 거고 그런 사람들은 진작에 성공한 케이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또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런다로 치부될라나? 그냥 저는 그랬단 얘기예요. 계획을 세워 계획을 세우지 않은 휴가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 첫날에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은 했는데 실천은 또 아무것도 못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분을 최종적으로 제가 받았냐면 무리로부터 끝없이 뒤처지는 기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회 무리죠. 제가 생각하는 무리는 이제 여러 무리가 있는데 뭐 제일 뚜렷한 무리라고 치면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무리예요. 그 무리로부터 되게 멀어지는 느낌? 당장에 제 옆에 있는 동생도 돈을 잘 벌어요. 저랑 같이 사는 친동생. 친동생도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동생조차도 저보다 돈을 잘 벌고 뭔가 얘는 진짜 잠깐의 연차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잠깐의 휴가를 받은 거예요. 이 코로나 덕분에. 하지만 금세 또 나아가죠. 나아갈 거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진짜 빡빡했던 일상에 숨통이 트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좀 널널했어요 사실. 널널하고 뭘 해야 될지 약간 방황하는 상태에서 받은 여유이기 때문에 그 여유의 폭이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사실 굳이 이렇게 길게까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에게는. 이미 그 화요일부터 정식 연차를 낸 그 정도만 쉬어도 저는 충분했던 거예요 제 쉼은. 근데 과하게 이제 쉰 거죠 쉼이. 그러니까 뒤처지는 기분을 받게 된 거예요. 남들은 나아가는데 저는 뒤처지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는 게 창살만 없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창살이 없는 그냥 편안한 감옥인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코로나라는 명분이 너무 달콤했어요. 집에서 쉴 수 있는 수단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나의 수단.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라는 명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이 사회를 향해 가지고 나는 병 때문에 지금 멀어지는 것 뿐이야 라고 하는 일종의 저를 옹호하는 변호 수단이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라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가 처음에는 쉬려고 이제 받은 수단이었는데 나는 이제 달콤하게 코로나 걸려갖고 좀 쉬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진짜 며칠도 안 돼 한 2, 3일? 2, 3일 딱 지나자마자 이게 뭐 어떤 명분이 됐냐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쉬는 거다. 원래는 열심히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 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차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남들은 모르죠. 어, 그런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나아가는 그런 일상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일상과 저의 지금 집안에서 침대에서나 뒹굴거리는 제 모습과 점점 그 대비가 점점 뚜렷해지고, 그게 이제 점차 싫어져서 결국에는 출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끝내 출근을 한 것 같습니다. 출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그냥 그렇게 움직였어요.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감옥에 창살이 없는데 나갈 의지가 없으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나갔죠. 의지를 어떻게든 만들어 갖고, 더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사실 동생의 영향도 좀 있었어요. 동생은 어제로 이제 격리가 끝났고, 저는 사실 오늘까지거든요. 오늘까지. 예. 사실 오늘까지가 제 코로나 격리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물론 여기에는 아무 공간에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네,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네, 막상 여기 있으니까 나은 것 같아요. 네, 훨씬 나아요. 휴가가 저에게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휴가를 즐길 만큼 일을 한 적이 없다가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휴가를 즐겨도 정말 달콤하려면 그만큼 지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휴가 첫날부터 사실 제가 느낀 거는, 어, 그냥 회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회사에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회사가 아니라 놀러 가면 좀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인은 그냥 저한테 있었어요. 이런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핑계를 댔던 거예요. 그냥 제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자각하고 바뀌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핑계만 댄 거죠.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고 오면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사실 원동력은 제가 스스로 이제 억눌렀던 건데, 그거를 이제 뭔가 상황 탓, 뭔가 기분 탓, 시기 탓을 제가 한 거죠. 근데 언제나 그렇듯 늦었다 생각할 때는 늦은 게 맞아요. 정말 제일 늦은 때죠. 근데 그래도 시작은 지금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늦었다 생각할 땐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지금이 좀 가장 맞는 말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시작까지 늦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하면서도 전 정말 늦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전 정말 늦었거든요. 근데 이 정말 늦었다 생각하는 거를, 제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한 1년 뒤에만 생각해도 그때라도 했어야 됐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서 그때 또 오늘날에 바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바뀌어야 될 부분을 바꾸지 못하고 또 1년 뒤에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땐 또 정말 늦은 때다라고 하겠죠. 근데 기회는 있는 때인 거죠. 늦었다 생각할 때가 늦은 건데, 기회가 남아있는 늦음이면은 지금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회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늦은 때, 정말 실패했다라고 말할 때에는 관속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즉 죽기 직전. 죽기 직전은 진짜 후회만 남을 뿐이잖아요. 그땐 진짜 실패죠. 왜냐,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패도 없고 늦은 때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면 되거든요. 시작이라는 게 남아있는 시기니까.
근데 저도 시작이라는 게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안 좋고 뭐 우울한 일도 많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도 많은데 그 기준점을 이제 어 뭐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앞선 사람이 아니라 좀 저랑 비슷한 라인, 제가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에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또 위로를 받을 때에는 나보다 못한, 그래도 나만큼도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좀 앞에 나와 있다, 아예 벼랑 끝에 있진 않다 라고 스스로를 좀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야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참 여러모로 스물 후반? 20대 후반에 들어서면은 그 30대를 들어가기까지 갑자기 좀 급속도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생각에 대한 방향도, 그로 인해서 바뀌는 나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도,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기까지의 과정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눈치채는 속도보다 빠르게 제 스스로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튼 저는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고 싶고 찍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복귀를 출근을 한 이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 긴 사소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즐겨가는 카페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